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도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전 부지의 고준위 방패물 임시 저장을 명문화하는 방패물 관리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는 사실상의 영구 처분장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의 일출명소 호미곶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과 경주 모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 선별진료소 안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동해안 일출명소 호미곶면 주민 전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최근 이곳 주민 7명이 잇따라 확진돼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지자 포항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1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경주에서는 자가격리자를 중심으로 확진 판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규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아 지난 15일 유치원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내려진 긴급 행정명령은 해제됐습니다. 한편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월 중순 되면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수 차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3차 접종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률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경북의 3차 접종률은 25.1%로 전국 평균 24.1%보다 조금 높지만 델타 변이보다 2배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차 접종 시 해외와 또 국내에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최대 관광지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연말연시 방역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는 27일 정부의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계획 의결을 앞두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산자부가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고준위 방패물 원전부지 임시저장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졸속으로 추진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기본 계획대로라면 한수원은 원전 부지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고준위 방패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며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제289회 포항시 의회 정례회에서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백강훈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논의에서 포항시는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또 포스코는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설립하고 포항시와의 상생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시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례 등 안건 31개를 처리하고 오늘 폐회했습니다. 지난 18일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지역의 일부 식당 등에서 18살 이하 청소년 등 방역 조치 예외 적용자에 대해서도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관련 규정이 복잡하다 보니 식당이나 카페 업주들이 아예 미접종자 고객을 받지 않는 건데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라도 18살 이하 청소년과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할 경우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4명까지 식당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은 미접종자는 식당 등을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천억 원대 개발 사업인 경북 구미 꽃동산 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는 성남 대장동 사건과 비견되는 특혜성 난개발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도건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꽃동산 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구미시의회 표결을 앞두고 안장환 시의원이 찬성 발언을 합니다. 꽃동산을 조성해서 최대 인프라 주거지구로 교육, 환경, 문화의 자리가 있다면 여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차례 부결됐던 동의안은
이날 통과됐습니다. 안 의원은 발언을 하기 직전 사업 대상지 안에 아들 여자친구 이름을 빌려 지인과 함께 땅 1,100제곱미터를 1억 3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고 9개월 뒤인 2020년 10월 땅값은 4억 400만 원으로 3배 치솟았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땅은 몰수됐습니다. 법원은 안 의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하고 지인에게도 알려줘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꽃동산 사업 관련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미 지역구 경북도의회 윤창욱 전 의원은 올해 초 130여 명에게 선물 세트를 돌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값을 꽃동산 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의원과 시행사 대표 모두 대납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랜 인연 때문에 후원한 것일 뿐 꽃동산 사업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꽃동산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습니까? 뭐 투기가 또 그게 샀길래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형님이 이제 나하고 홍영호제하니까 예, 그래가 이제 뭐 대납을 좀 해줬어요. 예, 몇백만 원은 그 400몇만 원인가.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밥 먹고 하라고 제가 법인카드를 줬던 건 사실입니다. 도의원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윤 전 의원은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구미시장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고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의원직도 사퇴했습니다.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구미시 도량동 일대 76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70%는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 2,600여 가구를 짓는데 사업비 8,400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입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과 구미경실련은 구미판 대장동 사건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청년 이익 서약서 위반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으므로 구미시는 사업 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서를 즉시 무효화 처리하여야 하고 꽃동산 난개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현직 시의원의 땅 투기에다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꽃동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주시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 친화도시에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주시 위촉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여성 안심원룸 인증,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등 여성 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등을 심사해 매년 여성 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영유아 7만 8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육 재난지원금이 이달 말에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약유해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며 지난 9월 경북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군은 지급 대상 부모들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장의 추천 인사권 축소 등 429개의 항목의 단체 교섭 요구안을 경북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요구안을 검토한 뒤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가 이뤄지면 빠르면 내년 중으로 2차 본교섭을 열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낮 동안에는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성탄절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동짓날입니다. 따뜻한 팥죽으로 좋은 기운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탁했던 공기질은 조금 전 모두 회복했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라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경주 11도, 포항이 12도까지 오르면서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9도, 독도 10도 선이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모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도 너울성 파도가 유입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모레 낮부터는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이번 주 일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대선에 지역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바라는 7대 목표 35개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시대 선도과제 5개를 비롯해 신공항 건설과 생명산업 육성,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원자력 복원,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철도 건설 등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안 사업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국정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철도와 도로 분야 국비로 2조 7,9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는 1,10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중앙선 복선 전철화에 2,904억 원, 중부 내륙철도 이천 문경 간 4,283억 원, 안동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327억 원, 영주 단산 부석사 간 국지도 개량에 16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에 이어 2023년에도 SOC 분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서둘러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경유해 서대구 KTX역과 의성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은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경제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대구 KTX역에서 신공항과 의성역을 잇는 광역철도는 총 연장 66.8km입니다.